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상전화의 이상로 멘토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애병군 멘토가 회사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조금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가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가장 한가하지만 그만큼 또 실력 자체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를 원래 월요일마다 종목 세일즈 통해서 만나셨는데 오늘 저 없으니까 아쉬웠죠? 네. 대신 오늘 제가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피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어차피 시장 자체는 여기서 그다지 큰 폭의 급락 자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 자체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6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1.8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상도 멘토님,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간략하게 좀 한번 짚어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하방 경직성 자체가 꾸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바닥권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수 자체는 그 바닥권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소폭 상승해 있는 단계고 빼고 싶지만 빠질 수 없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에 다다라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시장은 꾸준히 우리에게 불안감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이겨내시고 종목을 사시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많이 빠져있고 거기에 상대적인 가치, 바로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종목군들이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세로 좀 더 돌입을 하시는 게 맞겠고,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중성주,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종목이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왔는지,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 매수는 여전합니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지만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시장 자체는 이다지 급락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화번호 먼저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이상도 멘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먼저 하나 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이셀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639원, 비중은 1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하이셀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하이셀의 현재 주가가 1620원, 전일 대비 60원 올라서 3.8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1639원에 좀 매수를 하셔서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다소 조금 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하이셀의 주가가 1730원까지 고점을 좀 찍었다가 현재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1600원 초반선 정도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하이셀 주가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연간 결산 실적
실적 자체가 137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이고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분기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분기 연속 계속적인 그 분기 영업 실적 자체가 적자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그 하이셀 주가에 대해서 리치 커뮤니케이션즈와의 합병 추진 보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강하게 좀 또 올랐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실적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못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에서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수급에 대한 그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도 주가가 1670원 정도의 매물대를 아직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다. 저 1670원 정도의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안착이 좀 되어져야 그나마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이 된다면 1800원 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정도의 단기적인 그 재료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손실을 좀 보셨다면 일단 현재는 수급에 의해서는 주가 자체가 또 올랐다가 밀려난 그런 모습이니까 추가적인 반등권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종가가 만약에 1670원 정도 순에 안착이 되지 못한다면 내일 정도의 가격대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고 나서 이 가격대가 안착이 되어져야 아까 말씀드렸던 1800원 정도 초반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가 양호하게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주지 못한 만큼 일시적인 수급에서 주가 자체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 현재 지분 자체가 10% 정도의 보유를 갖고 계시니까 큰 폭의 어떤 물량은 많이 담궈놓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전략을 통해서 일단 대응을 하시고 실적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 종목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종목이 현대중공업 15만원에 20% 상담 부탁드려요. 5번 이상 문의했는데 상담이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6번째 됐으니까 됐죠. 자, 일단,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 주상전화는 7번 해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현대중공업을 지금 현재 15만원에 지금 보여 계십니다.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실 수 있는 포인트고, 자, 일단은 이렇게 박수권 넘어가는 이 영역군 자체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가장 단기적인 고가 권역 자체에 물려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물량이 떨어졌던 이 포인트죠. 바로 누군가는 돈이 빠져나간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또 빠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릴 때 누가 샀느냐? 자, 양매수 패턴이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주인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양매수는 피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양매수를 피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잡진 않았겠죠. 하지만 양매수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0%가 빠지고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자, 이 가격이 정해져 있죠. 하단 여기입니다. 자, 99,000원, 10만원 자리가 이제는 바닥권역에 형성이 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세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대신에 이 15만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요해지고 확실한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대신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하냐? 그 가격대는요. 자, 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런 가격대죠. 12만 3천원에 12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했는 구간이, 자, 12만원대, 12만 3천, 이렇게. 예, 요렇게 보고 나면, 자, 여기에, 물량이 요렇게 떨어졌던 자리. 요 자리가 또다시 저항이 된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요 자리, 12만원대에서는 비중 축소를 꼭 하셔야 되는 자리.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만원까지는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힘듭니다. 여러 번 생각해도 힘듭니다. 이 종목을 다른 종목군을 조금 갈아타셔가지고 지금 시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8897번님 남겨주셨는데요. 파라다이스 24,310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근 파라다이스 주가 자체는 뭐 실질적으로 중국 국경률과 맞물려서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좀 주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자체가 다소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하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주가 자체가 물론 올 상반기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의 여파 자체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그 여파에 따른 충격을 완전히 소화를 해서 현재 주가의 반등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8월 21일 날 주가가 19,000원 선까지 깨어지면서 18,950원까지 저점을 좀 찍었다가 최근 1차 상승하고 난 이후에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면서 생각처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파라다이스는 국내 전용 카지노가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반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적인 부분에서 정부에서 강한 규제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와 같은 부분도 조금이나마 주가에 좀 영향을 악재적인 요소로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21,45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24,320원 정도 수준의 매수를 가담을 하셨으니까 현재 주가 대비는 조금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현재 이 주가 자체가 여기서 최근에 했던 주가의 조정을 받았던 주요한 모멘텀은 실질적인 주가를 실적적인 측면에서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소폭적인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주가의 한 단계 하락했던 주요 요인 자체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현재 적극적인 매수가 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1차적으로 주가가 18,950원 대비 한 단계 올라왔다가 밀렸던 가격대 정도가 2만원 정도 초반선 정도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직전에 9월달 저점 21,300원 정도의 가격대가 깨어지게 된다면 조금은 더 추가적인 하향 이탈을 좀 보였다가 수렴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점쳐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적인 그 3분기보다는 4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조금은 더 여기서 시간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현재 지분의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제 의견 정도는 만약에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 부근 가격이면 그다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직전의 저점 23,300원 정도의 가격대에 역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측면 속에서 좀 지켜보셨다가 매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겠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어떤 이슈나 모멘텀 자체가 없다면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바닥 박스권을 좀 더 계속적으로 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길게 보단 단기적인 반등권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난 이후에 보다 좀 탄력적이고 바닥의 수급과 그리고 실적 자체가 3분기 좋아지는 종목군들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현재는 조금 더 지켜보시더라도 반등권을 이용해서 매도 이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페인트요. 현대페인트요? 네네.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2,635원이고요. 예. 40%. 40%시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예.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길래, 부채 매매를 해야 되나. 그냥 들고 있으면은, 예. 한 가격까지는 갈 수 있겠나 싶어서요.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네. 2,900원까지도 갔었는데, 예. 그때 못 팔았거든요. 매도 타임을 놓쳐서. 그래요. 그거는 시청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고, 굳이 잘못이 있다면 너무 비싼 가격에 사신 게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2,600원대는 사는 가격대는 아니고, 예. 자, 이 종목은, 잘 보세요.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금 여력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증이라고 또 있어요. 예. 증이 뭐냐면 신용을 쓸 수 없는 종목이에요.
예. 네? 현금만 거래가 되는 종목이에요. 예. 자, 그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한번 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이것을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기준으로 해서 자 보시면 자 요 날이죠. 요 날이 첫 번째로 거래량 팀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는 이제 안 깨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 2,200원대예요. 그럼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자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사야 되죠. 자, 제가 딴 종목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특수형광이라는 종목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요것도 증이죠. 그리고 급락 후에 첫 양봉, 요 자리. 딱 뜨니까 어때요? 요 봉이 뜨고 나니까 지금 갑자기 봉들이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면서 올리고 있죠. 맞죠? 이게 누군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시청자님 판단의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지켜보는 거는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네. 내일 시장에서부터 더 사세요. 지금 더 사셔도 돼요. 예, 가격을 무조건 낮추세요. 얼마까지 낮추냐면 2,400원대까지 낮추셔야 돼요. 예, 저는 비중 40%는 지금 적습니다. 뭐 올린다면 최소 60% 이상까지도 비중을 올려놓으세요. 예, 뭐 뉴스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손해보고 못 나갑니다. 이거 작업하려면 돈 얼마 들어오냐면 최소 500억 정도 들어와줘야 돼요. 예, 그러면 요거는 다시 반등 나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요 가격대까지 갑니다. 그게 3,200원짜리예요. 요거는 강하게 올라가요. 예, 지금 더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면세점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면세점? 예. 잘 안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부산 신항만의 면세점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되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에 모두 다 투입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바닥권역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보다 4분기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지금 더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세요.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인터파크 21,600원에 10분입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21,6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인터파크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혹시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전번에 폭락하기 전에 네. 한 번 많이 올랐었죠? 네네네. 그때 오른 다음에 샀다가 네.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중간에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팔고 다시 떠내렸길래 샀어요. 그러면 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뭐 두세 차례 계속 매도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실적이 좋다고. 네, 일단 인터파크 이 종목 자체를 좀 먼저 보기 전에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주가 자체도 실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물론 13,000원 선에 안착을 시키지 못하고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인터파크와 아이마켓 코리아와 같은 그 현재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전에 인터파크 홀딩스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좀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뭐 30% 정도는 좀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소 70억 원대 정도는 좀 보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적 자체가. 그러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괜찮은 모습이고, 최근에 또 수급적인 측면은 약간의 기관들이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밀려서 이제 저점 자체를 완전히 깨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나름대로 좀 박스권 정도로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예비 인가를 한두 개 업체를 냈던데요. 현재 출사표를 던진 업체가 KT,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인터파크 또 이제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 자체에서 최소 한 개 내지 한두 개 업체가 현재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본격적인 이제 인터넷 은행의
출범은 내년도에 이제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최근 KT는 아직도 뭐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반등만 주고 있을 뿐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에 대한 그 우려치가 좀 반영이 되면 주가가 최근 한 단계 밀려난 그런 모습이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그 외 관련해서는 주가가 그다지 큰 폭의 반등보다는 지금 박스권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 주가가 이제 매수가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21,500원 정도 수준인데, 근데 매수가에서 비중이 10%니까 뭐 그렇게 많이 실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주가가 어쨌든 뭐 인터파크가 될지, KT가 될지, 카카오가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인터파크는 여전히 뭐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그게 언제쯤인가요? 이게 11월 말 내지 12월 달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출범이 될 텐데요. 일단 뭐 그 이슈를 떠나서도 인터파크의 주가에 대한 뭐 실적적인 부분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21,6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굳이 지금 현재 오늘 정도에 약간 미미하게 100원 정도 빠졌다고 해서 주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매도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격대가 21,700원 정도 보입니다, 어머니. 27,000원. 27,000원.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 정도까지는 뭐, 박스권에서의 어떤 박스권 하단 정도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길게 본다면, 인터파크 이 주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21,000원 선이 만약에 깨어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스권 정도의 가격대 하단 정도면 오히려 밀릴 때 조금만 더 물량을 더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보신다면 21,000원선이 많이 깨어진다면 조금은 더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좀 주가의 어떤 그 실적은 이미 받침이 됐으니까 앱이 인가와 관련된 이슈의 모멘텀이 언제든 뭐 드러날지도 모르고 또 이 종목이 선전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떨어지면은 또 지장이 많을까요?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에서 주가가 무너져서 지금 최근의 흐름도 그렇게 나빠 보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러면 오히려 밀렸을 때는 10% 정도 가지고 이 주가가 만약에 앱인가가 선정이 된다. 주가만 뻥 떠버렸다. 10% 너무 비중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어 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적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받쳐지니까 21,000원, 22,000원, 23,000원 정도 이런 가격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은 매물의 압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하지만 그 모멘텀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언제 튈지는 몰라요. 어머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스권 정도 목표가는 목표권 어머니 뭐 그와 같은 거 실질적인 부분은 이미 받침이 되었고 주가도 6월달, 7월달, 8월달 일단 쌈봉을 쳤어요. 쌈봉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실질적으로 뭐 27,000원 가게 돌파하지 못했는데 앱의 인가가 만약에 이 종목이 선정이 된다라면 직전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약간 단기적 관점을 너무 놓고 보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 관점을 놓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부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님 프라코예. 두산인 프라코예요. 네,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매수가에 7,000원이요. 7,000원이시고, 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0%예. 60%요? 20%. 20%? 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주가가 하도 안 올라갔어요. 좀, 얼마에 팔면 되는 곳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다고요. 아니, 올라갈 것 같냐고요? 모르겠어요. 예.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는가, 예. 한 물어보려고. 더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더 사시면 안 되고, 더 네. 빠질 수 있어요. 예.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게 바닥이겠거니, 예,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바닥이 아닙니다. 예. 얼마까지 빠지겠습니까? 6,000원 정도까지 빠져야죠. 그 지금이라 좀 팔아하는 게 낫겠네요. 예, 파시고, 예. 웬만하면 조금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인 프라코어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 없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자, 2007년, 2008년도의 저점 자체까지 내려오니까 그냥 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지지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흘러내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보셔야죠. 지금은 그만큼 업황 자체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팔아갖고, 아까 현대페인트 그좀 그 판이 더 낫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뭐, 하세요. 예. 그렇게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두산 인프라 코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예. 두산 인프라 가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 갑니다. 예. 안 제가 볼 가게. 때는, 예. 이 종목이 여기서 뭐 1%, 2% 올라가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시청자님이 조금은 확신을 가지고 좀 선택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연말까지 가면 좀 안 올라가겠습니까? 미련을 조금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예. 예, 그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셨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웬만하면 팔라는 말씀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청자님이 만족할 만한 반등 자체는 어려워요. 그러면 막 드라마틱하게 쫙쫙 올라가는 건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는 많으니까 갈아타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다면 뭐 이거 들고 있나 뭐 딴 거 갈아도 똑같죠.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종목으로 갈아타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4474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서진 오토모티브 3,880원. 10%의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작년 결산 실적 자체 영업이익이 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영업이익 160억 원 대비 상당히 크게 좀 증가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하반기 신차에 대해서 개수적인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그 영업적인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분기 영업이익이 45억 원, 2분기 영업이익이 65억 원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일단 하반기 신차 출시와 더불어서 서진 오토모티브에 대한 영업적인 그 측면 자체, 이익적인 측면 자체는 조금은 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먼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전에도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제가 일전에 업황 분석을 해드릴 때 목요 리포트를 통해서 8월 25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서진 오토모티브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 8월달 2,985원이니까 3,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한 단계 레벨업 되었지만 다른 여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던 평화전공이나 SL이나 만도나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둔화되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만큼 아직은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자체가 2만 주가 되지 못합니다. 19,900 몇 주 정도 되니까 아마 그 거래량 자체가 일단 활성화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880원 정도의 10% 정도의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3,630원 정도 현재가를 보이면서 좀 보합권 정도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아마 10월 초에 거래량이 서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만 그때 조금 따라 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굳이 서진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최소한 기다려보시면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3분기나 또 4분기 좀 약간 이 종목은 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주가가 이대로 뭐 주가가 계속 하향 이탈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서서히 주가가 좀 모멘텀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약간 시간을 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짧게 보더라도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 의견보다는 보유 전략을 조금 더 세워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기준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0.85포인트 올라서 2031.11포인트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반등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34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그나마 시장을 좀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255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57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이게 다 기관들의 매수가 만약에 가담이 되었다면 지수의 상승폭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현재 업종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기준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 대비 8,000원 하락한 125만 7천원 현재가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는 보합권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만 1,000원. 한국전력은 0.78% 정도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5만 1,8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0.85%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9만 7,500원의 현재가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85% 강보합세 보이면서 23만 6천원대를 일단 회복시켜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적지만 0.95% 정도, 1% 약간 못 미치는 가격대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53,2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치 일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2.21포인트 상승한 683.94포인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그다지 큰 폭의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62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139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도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이 317억 원 순매수 홀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나 강세를 보이면서 77,600원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도 약간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115,300원 현재가 보입니다. 동서, CJELM이나 메이토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권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예, 근로중별이 올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정권에 계속적으로 있다가 동시효과에 좀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승폭은 다소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상승 기조를 그대로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결국은 1.78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낙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9.7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2030포인트대 회복은 일단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2.51포인트 올라서 684.32포인트. 종합주가지수도 약간 플러스가 돌아섰습니다. 0.01포인트 아주 미미한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2030.27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2030포인트는 일단 지켜주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에만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되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만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는 강력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자체도 2030포인트대에서 한 단계 더 아직은 레벨업 시킬 만한 에너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그 주가에 탄력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정폭 자체가 그다지 크게 들어오는 모습도 아니고 미미한 상승음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시장의 악재적인 요소 그리고 또 호재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게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수의 흐름보다는 어차피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 계속 좀 세워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번 고지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거의 자동응답입니다. 누르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 023153-2611, 2611 두 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유형 고지를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와 이상노 멘토가 오늘 여러분들이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먼저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425번님 남겨주셨는데요. 기아차 49,000원 30%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기아차가 아까 동시효과 정도 수준에서는 약간 반등권에 일단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종가 기준은 전일 대비 400원 오른 53,1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미하나마 기아차 주가가 지난 주말에 2.7% 조정 이후에 하루 만에 좀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지 측면에서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 보이면서 단기적인 차익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었던 모습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기관 투자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매도를 좀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완성차 업체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업황은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지만 중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8월 달에 가격을 10% 정도 인하하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오히려 승용차보다는 SUV 차량의 비중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가격 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도 환율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주지만 오히려 부품주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완성차 업체가 1차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부품주들도 2차적으로 상승을 좀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완성차 업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풀 약간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낙폭 과대된 조선업종이나 철강업종들까지도 낙폭 과대된 대형주들도 반등을 주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일단 적극적인 매수를 또 지속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들도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지난주 주 후반에 보여주었다가 다소 좀 매수에 좀 한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아차가 탄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현대차에 비해서 기아차가 탄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SUV 차량에 대해서 현대차에 비해서 기아차에 대한 비중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7월달 42,200원의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5월달 고점은 이미 9월 초순경에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린 모습인데, 결국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56,000원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 결국 어느 정도 완성차 업체들은 제가 10월 초순경 정도에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쉬어가는 수렴 과정의 에너지 비축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9,000원의 보유 비중이 30% 정도의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최근에 54,500원까지 고점을 보였다가 현재 오늘 조정폭 자체가 지난주에도 크지는 않았고 2.2% 오늘 약간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현재 보유하고 계시니까 수익이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수익이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떨어지는 국면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등의 구간 자체가 우리가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상을 보더라도 저항 구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환율의 효과가 더 우호적으로 미쳐야 되는데 지금 환율 자체의 워낙 약세가 조금은 더 수그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일단 많이 바닥 대비 올라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주체도 현재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일단 차익 실현 정도의 일단 1차적인 목표치를 좀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54,500원의 가격대입니다. 54,500원의 가격대를 이번 주에 돌파를 해서 안착이 된다면 이 가격대의 이익 실현가, 즉 익절가 정도를 설정해 두시고 난 이후에 좀 상승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정도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주는 구간을 좀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버린다 하더라도 익절가 정도는 52,000원 선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와 있는데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을 문의하셨습니다. 현대건설을 37,800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그 현대건설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현대건설, 자, 건설주들이 지금 바닥권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쉽게 안 꺼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 깨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 추이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상승권역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상승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 안에 놓여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건설주가 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가격대 바로 34,000원, 33,000원 가격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7,650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켜보는 게 맞겠죠. 현대건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인데요. 바로 하단 권역의 34,000원, 33,000원짜리 요 자리.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격 자체가 첫 번째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매물에 대해서 조금 가격적인 뭐라고 하죠? 조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단에 보세요. 자, 기관의 매수세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떻습니까? 양매수가 붙어버렸죠. 결국에는 주가 자체는 이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만약에 건설주를 조금 매매를 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거기에 꾸준히 아직까지는 분양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호재를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대림 산업을 사세요. 왜 계속 현대건설 사시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세가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십시오. 그러면 대림 산업도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이다.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상승, 2차적인 상승.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GS건설. 맞죠? 그리고 또 삼성물산은 이제 제외를 하고, 또 뭘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제 보면 건설주들도 대림산업이나 지금 대우건설 자체가 모양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지금 뭡니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건설주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다른 건설주를 한 번 더 알아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377번님 남겨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9만원, 비중 4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카이, 이 한국항공우주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레이스를 달리면서 무려 106,500원대의 8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시켰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와 유사한 패턴은 물론 이제 건자재 업종 가운데 한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121평에서 좀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한없이 날아갈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가 약간 이탈되면서 현재 121평선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수리온 개발 과정에 있어서 수백억 원대 부당이 등을 또 남겼던 이런 얘기들도 주가의 악진 요소로 좀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X 이와 같은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개발 차질 우려감들이 주가에 역시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중요한 것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그렇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한 그렇다면 유럽 쪽이나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유럽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계속 미국에서도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지 않는다는데 유럽에서 받아올리는 만만한 그런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훈련기죠. 우리나라 T-50 훈련기와 관련해서 교체할 때 이 부분 쪽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주를 해서 나름대로의 이런 리스크들을 만회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그 부분도 수주를 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9만 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60일 이평선 자체가 깨어지는 구간 이전에 매수해서 이 부분이 깨어지는 측면 속에서도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9월 말경의 주가 자체가 66,200원대까지 밀려났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그다지 큰 폭의 반등은 없죠. 오히려 미미한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이는데 최근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재진 요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한 단계, 두 단계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좀 많이 빠졌다고 보여지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악재진 요소가 결국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약간의 훼손을 가해진 그런 악재진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단 미국 훈련기에 대한 수주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강한 모멘텀을 한번
반등을 주겠지만 그 반등의 폭 자체가 이미 추세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박스권에서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66,000원 어차피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40% 정도의 보유 비중이니까 66,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더니 이번 반등의 폭 자체가 다시 한번 9만 원대까지 다이렉트 상승으로 이어가기는 힘듭니다. 8만 원 정도가 1차적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시고 이 8만 원 정도의 가격이 안착이 되면 그 가격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물량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줄여놓으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반등권에서 매수가 정도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강해도 8만 5천 원 정도 구간이니까 8만 원 안착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권까지 반등을 줄 때 일정 부분 절반 정도라도 물량을 좀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영업무역인데요. 영업무역을 지금 현재 5만 1,0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현재 49,250원까지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제 팬인 것 같아요.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고 하단권역 싼 가격에서 매매를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자, 이 어설프게 조금 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단분역 자체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렸던 가격대가 언제냐면요. 바로 요 자리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종목 세일즈 시간을 통해서 추천해드렸고, 시세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 또 요 포인트에서 또 추천을 해드렸었죠. 자, 결국에는 이 두 번의 이런 부분을 보고 못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로 멘토가 말하기 전에 미리 사야지 하셨는데, 자, 이게 지금은 깨고 내려오는 과정이죠. 맞죠? 그러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 자체가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 영역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수급 포인트 자체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같은 경우 올릴 때마다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관의 매수가 돌아서는 그때 이 포인트를 돌파하는 날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지금 빠질 때 사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포인트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시 사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3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11월 달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너무 바이오. 농우바이오.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22,300원입니다. 22,3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0%입니다. 30%. 아버님 혹시 농우바이오 그러면 매수가에서 약간 밀렸는데, 예. 최근 여기서 처음 신규 가담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물타기를 하신 건가요? 물타기를 했죠. 그래서 물타기를 30%가 하셨고. 되게. 네.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 약간 단기적 관점입니까? 조금은 중기적으로 올라간다면 기다릴 만한 여지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것이 제 생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네네. 11월 달까지 이렇게 보고 샀거든요. 11월. 네. 예. 아버님 그 9월 결산법인인 거 알고 계시죠? 예, 9월 결산법인이고 상반기 그렇다면 이제 올해 우리를 9월 결산법인이긴 하지만 1월달, 6월달까지 상반기로 보고요. 7월달부터 12월달 하반기로 놓고 본다면 상반기에 농우바이오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주 요인은 종자 종묘 사업을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죠? 예, 제주도 그렇죠. 지역에 이제 물을 심었더니 무가 실질적으로 전체가 하얘요. 올해 물을 심으면 그 끝부분에는 좀 파랗게 나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농후바이오 주가 자체는 올 상반기, 그러니까 결산법을 놓고 봤을 때 올 하반기를 만약에 우리가 놓고 본다면 실질적인 영업이익 자체는 이와 같은 그 이슈적인 일회성 손실 비용 자체가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놓고 보면 실질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개선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물타기를 하셨는데 21,600원을 종가에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22,300원 정도 수준의 30% 정도를 보유를 갖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종목을 어차피 아버님께서 11월 정도까지 한 달 반 정도 여력을 좀 가지고 보신다면 단기적인 반등폭은 아버님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반등이 들어와도 실제 9월달 고점 정도 수준 정도 거예요. 그래서 즉 23,000원 정도 소반 정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길게 본다면 오히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올 10월, 11월, 12월이 지나야 이제 1분기 실적 이익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버님.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손실본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일단 매도를 했다가, 왜냐면 지금 이제 수급이 농후바이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도 부담이 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지분율 자체도 1.1%니까 거의 검은머리 외국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시간을 11월 달까지 놓고 보면 좀 짧아요, 아버님.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신다면 갖고 가시는 건 제가 권해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11일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매수가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물량을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겠고요. 그 이전에라도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온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좀 현재로서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서 다른 쪽 수익을 보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수렴 과정을 거칠 때 또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무료 방송 있으시죠? 예, 네,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1시부터 주상전화가 끝나는 시간이죠.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노하우와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종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현명한 대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또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FTNA 후속타를 좀 지난주 주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오시면 여러분들이 후속타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NH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아동병원 2층인데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다시 창원에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NH투자증권 부산 지점이고요. 시간은 오후 똑같습니다. 2시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부산은 서면역 1번, 3번, 5번 출구 오시면 하반기 우리가 4, 4분기에 담아야 될 업종과 그리고 또 주도주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내일 다시 한번 예병군 멘토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